그 한동훈 대표가 오늘도 백브레스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네. 교수님 보면 지금 일단은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사안이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뭐 보면 사실 지금 국민들이라든가 여권 지지자들도 요구하는 사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보면 아까도 얘기를 했었지만 일단은 김 여사의 공개 행보 자제 요청, 네,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기소 관련된 부분. 그리고 지금 김건희 라인이라고 얘기하는 이 여기에 대한 인적 쇄신 뭐 이런 부분들인데 예. 대통령실에서 어느 정도까지가 이걸 받아들여야 지금 민심이라든가 여기에 부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지금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는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라고 봅니다. 최소한 필요 조건요. 예. 그러니까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선의 결과는 국민의 평가와 심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반응을요? 예. 반응이라는 것은 당신들 이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엄중한 경고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국정운영 기조의 전환과 변화가 분명히 있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면 4월달 총선인데 지금 벌써 6개월이 다 됐는데 총선 끝나고 그렇게 대참패를 하고 바뀐 게 뭡니까? 비서실장 한 분 바뀌었어요. 그렇죠. 바뀐 게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화근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당원들,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 우리 지지해주는 국민들은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해서 당 대표 선거에 한동훈을 63%의 압도적 지지로, 그것도 정치를 처음 해보는 사람인데 몰아준 거예요. 그 63%의 의미도 그래, 그럼 대통령이 안 바뀌면 당이라도 당신이 주도해서 좀 바꿔봐라라고 하는 열렬한 기대와 지지를 보낸 거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윤한 갈등으로 번진 거 아닙니까? 그 윤한 갈등의 원인은 뭡니까? 대통령이 안 바뀌는 거 아니에요. 용산이 안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용산과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는 게 이 동서고금의 망고 진리라고 했을 때 이 바뀌지 않으면 왜 제가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라면 그 세 가지 모두 다 여사와 관련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지금 대통령하고 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본래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것까지는 지금 나가지도 못하겠고 일단 여사 문제라도 정리를 합시다. 여사 문제라도. 세 가지가 다 여사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응? 그 여사는 대통령하고 별개의 것이잖아요. 대통령은 선출된 권력이고 여사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1+1 아닙니까? 응? 근데 이 여사 때문에 모든 리스크가 생겨나니 제발 여사만큼은 정말 정리를 좀 합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저는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걸 수용을 하면 그나마 총선의 민의를 반영하는 첫 단계는 뛰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대통령이 또 바뀌어야 됩니다. 대통령이 바뀌어야 돼요. 여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제가 볼 때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 여사 문제 해결이 대통령의 변화 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는 저는 첫 가늠자라고 봅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 여러 가지 지금 요구 사항이라든가 그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부분들 이거 누가 결정하는 문제입니까? 대통령이 결정해야죠. 여기서 그럼 여사가 결정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왜 그러세요? 아니 그러면 V0가 맞지. 아니 뭐 모든 사람이 대충 다 아는 얘기인데 뭐 그렇게 근데요. 표현하십니까? 그래도 그러면 정말 이 나라는 정말 캄캄하고 암울하고 참담할 뿐이고요. 사과 단계는 넘어섰다고 보시는 거고요. 사과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사과로 해결될 상황이 지나버렸죠. 일각에서는 지금 대통령실에 일각에서는 이런 건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수사심의나 수사를 자진해서 받겠다라는 선언을 하자라는 건의. 자꾸 건이라고 그래. 아니 설득이라고 하죠. 그러면 설득 건의 및 설득 첫 번째 하나. 그리고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는 소위 이른바 여사 라인 정리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김건희 여사의 사과. 세 번째, 이거는 하나의 비유입니다. 비유. 영부인 김건희 여사 영부인에서 영자를 빼고 그야말로 부인의 그 부분이 중요해요. 부인의 역할을 하겠다. 저는 그 대통령 선거 이후에 한 번도 김건희 여사 이야기하면서 영부인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네.
이건 대통령 공약 사항이에요. 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공약이고 되고 나서도 제2부속실 없애겠다. 영부인이나 호칭을 안 쓰겠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그동안에 이 대통령의 이 배우자와 관련된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이 논란과 이 말이 많았기 때문에 부속실도 폐지한다는 이유가 영부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공식적인 권력이나 공식적인 지위를 주지 않겠다는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배우자 썼습니다. 여사 아니면 배우자예요. 영부인은 무슨 영부인입니까?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배우자라고 쓰세요. 배우자. 그냥 한 자연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 기소 의견이라고 이렇게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워딩한 것도 좀 심했다고 보는데 당 대표가 그렇게까지 워딩할 필요는 없어요. 신지호가 하면 되지 뭐하러 당 대표가 합니까? 그리고 솔직하시네요. 역할 분담을 해야지. 그 정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지. 근데 솔직하십니다. 근데 네. 역시 지식인이시네요. 그럼 일종의 지식인이죠. 참지식인, 참지식인. 그러면 그 뒤에 도이치모터스에 왜 그 한동훈 대표 그렇게 심하게 했느냐? 저는 딱 한 가지 이유라고 봐요. 디올백이나 무슨 공천 지금 가입 논란이나 이건 현재 일어난 일이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일어난 일이지만 도이치모터는 뭐예요? 결혼 전의 일이에요. 결혼 전에 4인 1대. 그러니까 배우자도 아니야 그때는. 그냥 한 개인 김건희예요. 그건 이건 싸늘하게 정리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대통령께서도 그걸 막을 필요가 없죠. 네. 왜 그것까지 실드를 치려고 합니까? 네, 그래서 아까 제가 표현을 드린 게 그래서 그러니까 소위 이른바 표현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잘하신 거래. 영부인이라는 표현에서 영부인에서 영자를 빼고 그야말로 부인의 역할을 하겠다. 요런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 및 설득이 있는 것으로 저는 대통령실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나마 다행이죠.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정리를 한번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렇죠. 그나마 다행이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수사심의에서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는 검찰이 증거와 법리에 의해서 좌구우면하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집권 여당이 또는 뭐 정치인들이 뭐 해야 된다 말하는 것도 또 사실은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검찰이 알아서 검찰의 판단을 우리는 존중하고 검찰은 독자적인 사법기관으로서 증거와 법리에 의해서 도이치모터 사건 관련해서 여사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왜냐하면 기존의 입장과 지금의 입장의 상황이 나타난 정황이나 증거가 새로운 게 많이 나타났잖아요. 이른바 이제 전주에 대한 그 처벌이 1심에서는 무죄였다가 2심에는 유죄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의 변화, 새로 나타난 증거, 새로 나타난 어떤 그 법리적 판단 이런 것들을 저는 검찰이 눈치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판단해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